여러분, 우리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가성비를 캐내는 가성비 부부. 오늘은 아파트를 살 때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일어나는 일들과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넘게 아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까 해요. 뒤쪽에는 잔금일의 순서를 덧붙여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먼저 계약일. 계약일에 부동산에서 모이면 보통 이렇게 중개인, 매수인, 매도인이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제게 등기부 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여주시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는 명의 확인 및 근저당 내용, 또한 해당 건물 상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 중개 수수료를 조금 아끼는 노력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공동중개인 경우, 즉 매도인 쪽 부동산 따로, 매수인 쪽 부동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매도, 매수 둘 다 한 부동산이라면 계약일 전에 반드시 협상할 중개 수수료를 생각해보고 가세요. 예를 들어 6억 2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수수료 0.4%로 하게 되면 최대 240만 원인데, 사실 매도인보다 매수인인 저는 앞으로 세를 놓거나 또는 나중에 팔 때 해당 부동산을 이용할 테니 조금만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반값으로 해주세요, 이건 아니고요. 최대치에서 20에서 30만 원 정도 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요청드리면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합의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잔금일. 일단 잔금일에는 계약일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요.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셀프 등기를 하신다면 계약일처럼 3명만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잔금일에 절약할 수 있는 첫 번째 팁은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할 때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으로 출장을 오시는데요, 잔금일 날. 나온 김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의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세 군데에서 먼저 견적을 받아보세요. 동네 부동산에서 소개하시는 법무사 사무실 또는 법무통, 그리고 은행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세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외로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신 곳이 제일 수수료가 저렴했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 사무실과 부동산의 위치가 가까워서 출장비도 적고 그래서 수수료가 적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잘 모르고 귀찮다고 알아보지 않고 은행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수수료가 60만 원이었는데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30만 원만 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30만 원 플러스. 오예!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되면 취득세 수수료 포함 당일에 현금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송금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취득세를 따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무이자 6개월도 가능해요. 저는 사실 취득세를 한꺼번에 낼 현금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해당 현금을 예금에 넣어놓고 취득세는 무이자 할부 6개월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6억 2천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약 770만 원이고 이 돈을 연 2%의 예금에 6개월 넣어놓는다면 7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이자 6개월 취득세를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플러스 7만 원. 그리고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한도를 미리 늘려놔야겠죠? 가급적 잔금일에 한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월에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잔금일에 나가는 돈에 대해 정리드리고자 해요. 잔금일이라고 해서 잔금만 준비해 가시면 안 되고요. 잔금은 물론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인지세 등이 해당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고요. 금액은 은행에서 대략 얼마니까 잔고를 그만큼 맞춰 놓으라고 하셨어요.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의 제일 마지막 순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입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 내야 되는데요. 원래 이 부분을 제가 이어서 가져가려면 제 돈을 매도인에게 보내야 되지만 또 거기서 당일까지 사용한 관리비 등 공과금은 또 매도인이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더하고 빼고 해서 남는 금액을 입금을 받거나 송금을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부동산에서 미리 알아서 처리를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몇 억, 몇천 단위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5만 원, 10만 원 뭐 그쯤이야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에게는 만 원도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을 때와 조금 더 알아봤을 때 대비 약 68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치킨이 30마리 정도가 생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저의 이 팁을 듣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알뜰신팁 많이 가져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